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실손보험 얘기죠. 네.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 설명해 주시죠. 연이은 매각 실패로 청산 위기에 몰렸던 MG손해보험이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뉴스로 한동안 떠들썩했는데요. 네. 특히 MG 손보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려나 관심도 많고 제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계약 이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보험 계약 전부를 가교보험사로 이전한 뒤 다시 5대 대형 손보사로 최종적으로 분산한다는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 등의 조건 변경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제 실손보험을 MG손해보험 상품으로 가입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네네. 저는 실손보험이다 보니 앞으로 보험 갱신 시 회사마다 사업비가 달라서 전보다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민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손보험이라고 하면은 사실 국민 뭐 대다수가 가입한 보험인데 이게 진짜 갱신할 때 보험료 인상이 꽤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사고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네.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올해 말이나 내년에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갱신이 부담되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경우 어떤 선택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 될 것 같아서요. 네. 오늘 그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는 5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이 보험료 절감 전략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서형노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730번. 혹은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해 주신 5세대 실손보험이 기존 보험하고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지만 네. 논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네. 기존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항목에 대해 20% 그리고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5세대에서는 이 비율이 최대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네. 그리고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구조가 도입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용량에 따라서. 네. 병원 등 의료 서비스를 적게 이용하는 가입자는 당연히 보험료가 낮아지고 네. 반대로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형태겠죠. 네네.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 체계 왜곡 및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 부분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게 핵심이고요. 네. 또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 한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자기 부담률을 크게 높이고요. 도수 치료나 무릎 주사 등은 아예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기존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갈아타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맞는 말씀인데요. 네. 보장 한도와 범위가 줄어드니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런데 본인의 의료 이용 패턴과 그리고 보험료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1세대 및 2세대 정기 실손보험은 약관 변경 조항이 없어서 현재 보장 조건을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장폭이 넓고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낮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굳이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가 없겠죠. 네. 하지만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후기 실손보험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네. 상품 운영서나 약관을 보면
15년 또는 5년 이후에 신규 판매 중인 약관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약관상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사 약관 변경으로 결국 5세대 수준으로 보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13년 1월 이후 판매된 2세대 후기 이 실손보험 가입자부터는 일정 시기가 되면은 무조건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2세대 후반 가입자부터 약간의 재가입 주기가 추가되었는데 네. 2세대 후반과 3세대는 가입 후 15년이고 네. 4세대는 5년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 4세대 가입자의 경우에는 2026년에 재가입 주기가 가장 먼저 돌아오죠. 네. 그리고 2세대,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2028년부터 재가입 주기가 시작되고 아, 마지막 가입자의 경우에는 2036년에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2026년 그리고 2028년부터 2036년 그때도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 중일지 아니면 뭐 그다음 6세대, 7세대 상품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 시기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갱신 재가입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2세대 후반 가입자 이후부터는 뭐 어차피 이렇게 전환될 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고 나서 빠르게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그 실손보험 전환 여부는 네. 가입자의 경제적 상황과 의료 이용량에 따라 다르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네. 만약에 경증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생명보험사 상품을 제외하면 자기 부담금이 없고 2, 3세대는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1세대는 도수 치료 등의 비급여 의료비를 금액 한도나 횟수 제한 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만기도 80세 또는 100세의 갱신 주기도 3년 또는 5년으로 만기와 갱신 주기도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좀 있고 병원을 종종 가는 1세대와 2세대 전기 상품 가입자는 지금 상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거고요. 유지하는 쪽으로. 네. 네, 네. 그런데 2세대 후반 가입자 또 3세대 가입자 가운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거의 받지 않고 부담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5세대 실손보험 출시 후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현 시점 기준으로 4세대로 전환할 것이냐를 고민이 될 텐데요. 네. 지금 4세대로 전환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5세대보다 넓고 저렴한 4세대 혜택을 5년 동안 누린 뒤에 5세대로 넘어갈 수 있고요. 아, 네. 2세대 이전 가입자가 5세대 전환 시에는 혜택은 대폭 줄어들지만 전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네. 보상금 규모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니 신중히 아. 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의료 이용이 많거나 나이가 들었다면 실손보험 환승에 신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 기준 2세대 전기 후기가 2013년 1월이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아직 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뭐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기 전에 좀 빨리 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그 실손보험은 기본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네. 생각보다 보험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상담하면 실손보험만큼은 꼭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실손보험조차 없다면 나중에 아팠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더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직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5세대 출시 전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 각 손해보험사 다이렉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험료를 검색해보고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된다 싶으면 5세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30%에서 50% 정도 좀 저렴하게 출시된다고 하니까 네. 초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네. 만약 젊고 건강해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비하게 5세대 가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지금 4세대 보험에 서둘러 가입한다고 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5년 후에는 또다시 5세대 또는 그 이후 상품으로 강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또 따라서 좀 다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향을 두고 또 비판도 많았던 터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존 1, 2세대 가입자가 전환할 이유가 없는 건 사실인데요.
보장의 측면을 봤을 때에는 예전에 가입한 표준화 이전 상품, 그러니까 지금의 4세대 실손보험보다는 3세대 실손보험, 네. 그리고 또 3세대 실손보험보다는 2세대, 2세대. 네. 2세대보다는 표준화 약간 적용이 안 된 1세대 실손보험이 보장도 더 크고 보험 사고 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보장 축소 등이 5세대 실손보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전체 보험 시스템으로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막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료 쇼핑가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 보험은 나이가 들면 보험료 요율이 크게 올라가는데 네. 5세대 실손보험은 병원 이용 빈도가 낮으면 보험료가 크게 뛰지 않고 줄어들고요. 그리고 건강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데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이죠.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줄여서 다른 데 투자한다면 큰 목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세대 실손보험은 그 선택형 특약 구조로 구성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내게 필요 없는 보장은 제외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고요. 아, 네. 물론 이 경우 어떤 특약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네. 평소 건강에 자신 없는 경우에는 특히 세분화된 비급여 특약 구조로 이런저런 특약을 추가하다 보면 전체적인 보험료가 쑥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전체적인 보장이 기존 세대보다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기존 1세대 실손보험에선 보상이 불가능했던 항문, 피부, 치매, 불임, 비만 등의 치료가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 급여에 해당하면 일부나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고요. 네.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5세대 실손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부터는 임신, 출산을 급여 의료비로 신설할 예정에 있거든요. 결국에는 진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 이런 보험을 가입할 때요. 가장 먼저 좀 챙겨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순간 바로 실행하라. 지금 바로 움직여라. 네. 네. 그래서 실손보험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되도록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보험 특성상 보험료도 저렴하고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에 가입할 때 단순히 보험료만 보지 말고 보장 범위와 가입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네. MG 손해보험과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회사의 지급 여력과 안전성 등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중복 지급이 불가하지만 의외로 회사 단체 보험 등으로 실손보험이 중복 가입되어서 보험료를 이중 지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존 보험을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실손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실손 의료비 보험이 꼭 필요한 세대가 의료비 지출이 많고 이제 잦은 고령자인데요. 네. 이때는 보험료 부담도 크고 실손보험도 제일 비싼 상태이기에 새로 바뀌는 실손보험과 잘 비교해보고 갈아타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건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에 대비한 보험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기에 형편에 맞는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은퇴 전에 이런 의료비 비용에 대한 비상금 통장을 만들어서 향후 유용하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기에 더욱더 실손 의료비 보험이 필요한 직군이라고 생각하니 가입하는 분들은 알아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하지만 대부분 실손보험은 매년 갱신되기에 초기 저렴한 보험료에 현혹되기보다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를지 확인하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존 가입자도 이런 보험료 인상 추이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실손 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하이의 1, 2, 3, 4 듣고 오겠습니다. Come on now. I said 1, 2, 3. 아직도 내가 네 거라는 착각은 그만. 예전에 그땐 내가 아냐. 아침이 밝는 소리에 꽃은 좀 마치 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 왜.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에 어설픈 liar. 이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I think I'm going crazy.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네 그런 동정 따윈 필요 없어 I said a 1 and 2 and 3, 4 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할 거야 1 and 2 and 3, 4 오, game over, game over 오, game over 나 같은 여자 어딜 가도 눈 씻고 봐도 보기도 못해 때로는 섹시 때론 청순함에 남자들은 울고 가네 유치하게 I'm sick and tired 너의 위선은 내 어설픈 liar 우 제발 좀 꺼져줄래 I think I'm going crazy 우 I think I'm going crazy 우 더 비참하게 굴지는 마 사라져줘 저 멀리 No no 이하이의 1, 2, 3, 4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먼저 4984님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 중인 70대 분이시고요. 보험료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그 인생 선배님한테 네. 뭐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냐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기엔 좀 뭐하지만 그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70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몸이 하나씩 아파 오시기 때문에 네. 조금 보험료 부담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네. 되시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대로. 네. 네, 이 보험료에 대해서 줄이는 것보다는 기존의 생활비 지출 있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뭐 휴대폰을 쓰고 있는데 네. 일반 통신사의 상품을 쓰고 있다면 알뜰폰으로 변경을 해서 다른 부분에서 줄여가지고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앞으로 병원 치료에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1세대 맞습니다. 실손보험이니까요. 네, 594 하나님 56세 남편이 1세대 역시나 실손보험 유지 중인데 천식으로 25년째 대학병원 다니고 최근 목 디스크 수술로 정형외과 다니고 또 공황장애로 약 복용 중입니다. 혈압약도 복용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5세대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그 일단은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윗분하고 똑같은 대답인데 더 네. 유리하신데 네, 뭐 네. 여러 가지 보험료 때문에 갈아탈 거를 고민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근데 현재 공황장애로 약 복용 중이라면 네. 보험 가입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남편분께서 천식으로 계속 대학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네. 병원비가 계속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5세대로 보험을 갈아타시더라도 네. 나중에 보험이 1년 단위 갱신이다 보니까 네. 5세대 보험도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자주 가시니까. 맞습니다. 더 네. 높기 때문에 그냥 죄송한데 1세대 보험을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7097님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분은 60대시고 2세대 보험인데 병원을 자주 가면 병원 자주 가지 않는 사람보다 보험료 갱신할 때 더 많이 오르나요?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똑같은 질문인데 네네. 제가 역으로 7097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예. 대답에도 나왔는데 네네. 만약에 이분께서 2012년 네. 12월까지 가입한 2세대 정기 보험이라면 네. 조금 낫겠죠. 5세대도 전환이 안 되니까. 근데 네네네. 만약에 2세대 후기 실손보험일 경우에는 예. 앞으로는 가입하신 보험에서도 나중에 5세대로 전환이 되어서 네.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보험이 2013년 기준 전인지 후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7540님 허리 수술을 받은 경우에 실비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실손보험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요즘은 유병자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조금 더 높고 보상이 좀 대신, 낮는 대신에 네.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한번 확인을 하시고 보험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손보험 가입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공황장애 약 복용 같은 경우에는 아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정신과 약이나 공황장애 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1566님 자기 부담금 10%짜리 실손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 보험처럼 이게 실비보험 처리할 때마다 계산이 돼서 횟수가 오르면 보험료가 계속 갱신되는 건지 물어보셨거든요. 이 오늘 질문하고 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기 부담금 10%라고 하면 2세대 실손보험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또 2013년 기준을 잡고 네. 정기보험인가 후기보험인가를 보시고 네. 정기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갱신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겠지만 네. 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 청구할 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간으로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